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에 나섰다가 고립됐던 소방대원 2명이 모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순직한 27살 김수광 소방교와 35살 박수훈 소방사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짚어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이 있었고요. 제주 서귀포시 창고 화재 현장에서도 소방관이 안타깝게 순직을 했습니다. 연이은 소방관들의 희생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소방관이라고 하는 직업 특성상 항상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심리적인 압박도, 그리고 생존 본능과 싸워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부상이나 순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안타깝다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건 상당히 좀 훌륭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요즘같이 더더욱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그 가치가 더 빛나고 또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봉사와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한 추모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순직한 소방관들이 바랬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도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챙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총각을 다툰 화재 현장에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까지 진입을 해야 하는지 현장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저희 같은 입장에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에 소방관들이 진입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뭐 실제로 항상 훈련 등을 통해서,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행동 요령, 또 행동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숙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떠한 절차, 또 표준화된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는 재난 현장 표준 작전 매뉴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SVP라고 하는 이런 표준 작전 절차들을 만들어서 이것에 따라서 현장 지휘라든지 통제, 또 그리고 각 화재별, 상황별의 어떤 이제 표준 절차,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좀 화재 현장으로만 좀 국한해 보면은요, 뭐 기본적으로는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어떤 작전 절차가 있고요. 또 이를테면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한 표준 절차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표준 절차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라든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절차만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지휘관과 실제 진입하는 소방대원과 이제 의사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의사결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장에서의 상황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 또 상황 판단, 지휘로 이어진 이런 과정에서 지휘관이나 또 소방대원 간의 여러 가지 교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현장에 도착한 선착대라고 하는데, 선착대의 팀장이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도 하고 결정들도 하게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런 이제 교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인력의 어떤 투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교신이나 정보 수집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미 소방에서는 한 2015년부터 이런 재난 현장의 지휘 역량 강화센터라고 해서 이런 교신 훈련들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 정보 수집이나 상황 판단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나 또 교신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제 지휘부는 위험에 빠진 시민들 이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소방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결국 어느 선까지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이게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의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인명을 구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판단했을 때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현장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을 당한다면 야, 왜 안전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이제 비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신중하게 현장 활동을 했다면 나중에 네. 또 이런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에 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 판단이나 지휘가 마치 이제 교도소에 담장을 걷는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잘못 치우치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담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로 인식이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의 판단과 결정은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체계, 예를 들면 이제 현장에서의 지휘 판단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면책을 한다거나 인정해주는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분들도 이러한 현장에서의 판단에 대한 결정을 사실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는 시민 문화나 사회 분위기의 조성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방관 교육이 주로 이제 화재 진압, 인명 구조에 초점 맞춰지다 보니까 소방관 본인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고립되거나 했을 때 돌발 상황 생겼을 때 대응 요령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뭐 남의 건강을 지키는 이제 의사가 사실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처럼요. 소방관들이 거의 평상시 매일 수없이 반복하는 진압 구조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하면서도요. 사실 정작 자신들의 안전이나 생존을 위한 훈련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고립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위급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조치 요령 이런 것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과 숙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장비 안전성, 효율성 이것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아울러서 이제 방어복, 방어 장갑까지도요. 이런 노후화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과거 한 10년, 15년 전보다는 지금 현재 뭐 장비의 품질이나 또 보급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사실 그런 개선의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현장 일선까지 충분히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방화복의 예를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있는데 방화복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열 방호성이나 열 배출성 이런 성능 기준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노후화에 대한 교체 주기도 한 3년 정도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는 통상 한 6년에서 7년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복 성능이 노후화에 따라서 크게 저하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교체 주기를 3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때 빠르게 교체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소방관분들이 이제 불안해하시거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교체를 빨리빨리 해줘라라는 관점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정한 사용에 필요한 어떤 주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길게 하더라도 그 대신에 바꿔줄 수 있는 시기에 정확하게 교체돼서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방어복보다는요 소방 개인 안전을 위한 장비나 개선의 보급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고요. 매년 이제 소방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장 대원들의 어떤 개인 장비라든지 이런 보급에 대한 예산은 항상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 확대 노력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의 작업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기술 혁신을 적용하는 것도 이제 과제입니다.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소방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소방 로봇을 보급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기술의 현대화나 첨단화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극한의 환경이라는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런 사람과 동일한 판단과 능력들, 신체 능력들을 발휘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로봇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 해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소방관을 대신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명 구조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소방관들이 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소방대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해주는 역할의 기술, 예를 들면 뭐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서 근력을 보조한다거나 혹은 또 뭐 사족보행 로봇을 통해서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들을 조금 더 이제 도와준다거나 이런 네네.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러면 실내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첨단 기술들은 현재에도 많은 적용이나 도입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님과 박순 소방사님의 두 소방영웅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